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동을 막는 규정이 없다.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데 가면 된다. 그럼 가든가. 근데 왜 그러느냐?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제이비 어브럼슨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이 양반이 주한미군은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재배치 못 박았다. 이건 동아일보가 뽑은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동을 막는 규정이 없다.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데 가면 된다. 그럼 가든가.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명시적인 동의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미군이니까 그야말로 미군이니까 미국 마음대로 옮기면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한국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거는 미국의 의지가 아니라 동맹의 의지다. 즉 여기서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건 뭐냐?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해역에서 붙는다 그랬을 때 한국은 명시적인 동의를 한다는 것은 미국을 응원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아이고 어디 갔노? 뭐하노? 헤헤이 참. 미국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한반도 있고 여기 중국 있고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대만 있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싸움이 났다 그랬을 때 주한미군을 빼가지고는 대만으로 달려간다. 미군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때 한국이 북한이 문제 생기면 북한을 지켜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야 북한이야 뭐 저기 저 육군 중심일 테니까 해군은 니네가 좀 와서 도와주라. 여기까지 해주면은 금상첨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당장에 니네 가뜩이나 이제 중국 갖고 부담스러워 하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여기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미국을 편든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러면은 항행의 자유를 지킨다 내지는 속칭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대만 편든다는 얘기를 니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부담스럽고 이것도 부담스러우면 마지막으로 니네가 제일 안 부담스러운 거 해줄게. 주한미군의 이동을 그건 니네 마음이니까 우리가 동의해 준다. 이거만 해라. 이거만 하면은 사실상에 우리가 여기 가는 거 니네가 응원해 주는 거랑 같은 걸로 내가 이해해 줄게. 이 뜻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이거 주한미군이 빠진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고 왜 자꾸 이러니? 사실은 이 자체로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나 중국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근데 사실은 이건 중국도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 줄 똑바로 잘 서라. 너 지금 어디에 줄 서는 거냐? 국제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택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미국 만나서도 우리는 니네랑 잘 지내고 싶지 중국 만나서도 잘 지내고 싶지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러고 쭉 오다가 더 이상은 양다리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어느 바람둥이가 두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둘 다 마음에 들어. 얘는 예쁜데 뭐 어떻고 얘는 못생긴 대신에 뭐 어떻고 뭐 등등등등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최종적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진작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내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 일면이 다 이겁니다. 근데 뒷북이지. 이거 우리 강투를 보시는 분들은 익히 여러 번 들어갔던 익숙한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온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미 검토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 돼 있을 것이고 다만 거기서 문제는
결국은 결단이거든요. 시나리오는 당연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 결국은 의사결정권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결단권자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가 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최고 권력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 미국이 이런 생각을 가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대응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대응 시나리오는 충분히 만들어졌을 텐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진은 이 사진인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한미 관세 합의 초기 초안이라는 거를 보도를 했어요. 초기 초안을 보면은 관세 협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명문화하려고 요구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명시적 동의가 아니라 동의를 넘어선 지지, 동참을 요구한 거죠. 근데 이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부담이 커요. 이게 이러면은 사실은 중국하고 척지겠다는 얘기가 되거든. 전략적 유연성, 말이 좋아 전략적 유연성이지 주한미군 빼서 대만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대만으로 가겠다. 그 말인즉슨 대만에 왜 가겠어요? 중국이랑 싸우겠다 얘기해. 여기에 우리가 동의해준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척진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뺍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한국하고 안보 문제를 미국하고 뗄 수가 없는데 관세 문제 하나만도 간단치가 않은데 여기서 안보 문제까지 들어가면 게임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어차피 관세 협상에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관세 협상 때 국방비를 GDP의 지금 2.6% 수준인데 3.8%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66조 원 수준이 97조 원이 된다. 국방 예산 100조 원 시대가 된다. 왕년에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금액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왕년에 우리가 진짜 한참만 했을 때는 정말 국가 예산의 거의 30%를 국방비에 썼던 적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국방비의 30%, 국가 예산의 30%를 국방비에 쓴다 그러면 한 200조 이상 쓰겠죠.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정부가 국민들한테 하던 일의 종류와 방대함과 지금 이제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하는 일의 종류를 봤을 때 국방 예산에다가 3분의 1씩 때려 박으면은 뭐가 남겠어요. 이쯤 되면은 사실은 GDP 기준으로 3.8%가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국가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은, 국가 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게 대충 얼마쯤 될까? 한 20% 언저리는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한 건데 20%에서 약간 빠질 것 같아요. 10% 후반대 18, 19쯤 될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죠. 왕년에 30%씩 하던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예산의 한 18%, 19%를 국방비로 쓴다? 난감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투력 순위가 꽤 높은 편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군병력이 6년 새 11만 명이나 급감했어요. 사단급 이상 17곳이 사라지는 정도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늘 하던 말이 60만 대군이었거든요. 60만을 꽤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60만 대군 그랬다고. 옛말이다. 이미 60만 깨져서 56만 명 된 지 됐고 이제는 45만 명이다. 이제 50만도 안 된다. 60만 대군 옛날 얘기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40만 대군도 힘든다. 어떡할래?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대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응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대응이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대증요법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실력이죠. 실력이라는 거 딴 거 아닙니다. 군사력입니다. 우리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군사력이 지금 이 지경이다. 물론 현대전에서 군사력이 뭐 머릿수 갖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병력의 수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들 한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니냐, 강소국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거는 되게 사실은 웃긴 말이에요. 우리는 강대국이 되면 강대국이 됐지 강소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남한 인구만으로도 5천만인데 5천만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국의 대열이에요. 소국 그러면은 1,000만 언더거나 뭐 잘 봐줘봤자 2천만 언더를 얘기하는 거지 5천만 정도 되면은 강대국이면 강세국이고 약소국이면 약소국이지 강소국은 못 될 사이즈다. 이 상태에서 이 정도도 이것도 사이즈가 좀 필요한데 우리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